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5 미사일이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 미사일 전문가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 미사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벙커 버스터 특성상 애초에 지하 깊숙한 타겟을 노리기 때문에 건물 내부의 은신처가 타겟인 경우 상공에서 터지는 핵무기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전 세계 매체들이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이 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 언론은 자국 본토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긴급 속보를 연이어 내보내기까지 했다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내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비밀리에 오랫동안 핵무기 개발을 해왔다. 핵물질도 이미 비축되어 있고 현무5를 공개한 것은 사실 현무6 개발이 완료됐다는 증거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현무5의 실체는 과연 얼마나 강력한 것이길래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미사일은 어떻게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힘의 균형까지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과연 현무5의 등장은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왔고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군사력과 국방 전략을 연구하는 게 제 주된 역할이에요. 그 중에서도 각 나라가 가진 군사 무기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 맡은 임무는 특히나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현무5 미사일을 분석해야 하거든요. 이 무기가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알아보는 일이죠. 현무5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예요. 왜 전 세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몬스터 미사일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선 현무5의 사거리는 역대급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부는 최대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한국에서 발사했을 때 동북아시아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예요. 북한이나 중국, 일본까지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 미사일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죠. 현무5는 8톤에서 9톤이나 되는 매우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도 이렇게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은 몇 없어요. 이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탄두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런 무거운 탄두가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해서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적의 시설까지도 다 부숴버릴 수 있어요. 지하 벙커 같은 것도요. 파괴력도 엄청납니다. 많은 탄도미사일이 표면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현무5는 적의 깊숙한 방호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전쟁 초기의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하 깊이 숨겨진 적의 중요한 시설도 뚫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GPS 유도 시스템을 포함한 최신 유도 기술을 적용해 매우 높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정밀 타격 능력은 적의 전략적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민간 피해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군사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죠. 필요 없는 부분은 파괴하지 않고 딱 맞춰서 원하는 곳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파괴뿐만 아니라 적의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현무5는 고속 비행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죠. 더불어 기동성도 뛰어나 적의 방어 시스템을 회피하거나 빠르게 돌파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적의 입장에선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타격 성공률이 매우 높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현무5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기술의 정점에 있는 무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로 향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등으로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극초음속 기술이 적용될 경우 현무5의 속도와 회피 기동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에 그 파괴력과 타격 성공률 또한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제 임무는 이 미사일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를 전 세계에 보고해야 하다 보니 꽤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현무5를 실물로 볼 생각에 기대되고 떨리기도 했어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이 신형 미사일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최대 8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고 사거리가 무려 3,000km나 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북한의 핵시설과 지하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벙커버스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 그 실체를 곧 보게 될 참이었으니까요. 정말 너무 떨리고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이 미사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방어용 무기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으니까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 무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제 임무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는 이번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미사일이 어떤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전 세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었죠. 특히나 이번 임무를 앞두고 한국 국민들이 이 미사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조사해봤어요. 다양한 기사들을 읽어본 결과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무5가 한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며 이제는 어떤 나라도 쉽게 한국을 위협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반면 두 번째 의견은 군비 경쟁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이들은 현무5가 북한과의 긴장을 더 높일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어요. 각국은 이 미사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을 넘어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국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리고 그 여파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이번 임무는 정말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꼭 성공해야 해. 특히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분단국가가 되었어요.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래서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과 생존 의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전 세계가 이 미사일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이 내세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해석될까요?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 임무는 저에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안겨주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슴속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공항이 그저 비행기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 더 대단한 곳처럼 느껴졌거든요. 정말 깔끔하고 효율적이고 첨단 기술이 가득한 이 공항은 그 자체로도 한국의 자랑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내부도 어찌나 잘 정돈되어 있는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았죠.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절차를 밟는 것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전혀 불편함 없이 빠르게 끝났죠. 그리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도 무척 인상 깊었어요. 도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었고 그런 도로 위를 움직이는 차들 또한 서울의 깔끔한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쪽에는 고즈넉한 전통 한옥들이 보였고 그 옆에는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가 또 있을까?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데 모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 풍경을 보면서 한국은 옛것을 잘 보존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시는 그들이 겪어온 긴 역사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도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이 첫인상은 내가 앞으로 한국에서 겪을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여줬어요.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라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이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이번 임무는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현무5라는 무기는 그저 군사적인 무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 메시지는 그들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었죠. 한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고 그때마다 스스로를 지킬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전쟁, 그리고 분단.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과 싸워야만 했고 언제나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저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현무5가 단순히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보다는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죠. 이 미사일은 그들이 세상에 전하는 강력한 생존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임무는 저에게도 아주 중요했어요. 저는 이 미사일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야 했어요. 현무5는 한 나라의 방어 체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군사적 균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였어요. 주변국들은 이 미사일에 어떻게 반응할까? 국제사회는 이 미사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미사일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한국은 왜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야만 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복잡한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 미사일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의 대표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먼저 미국 대표가 발언했어요. 현무5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이익입니다. 그는 현무5를 높이 평가했고 그의 말에 회의장 안은 모두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이어서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어요.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그에 맞서는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를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위기는 중국 대표가 발언하면서 확연히 바뀌었어요. 현무5는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공격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발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고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 순간 저는 중국의 이러한 발언이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 메뉴로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불고기를 함께 먹었죠. 불고기는 얇게 썬 소고기를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양념에 재워서 불판에 구워 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듯한 식감과 풍부한 맛이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한국의 방어 전략으로 흘러갔고 특히 현무5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이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할까요? 궁금한 마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전을 지키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분의 대답을 듣는 순간
한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느껴졌어요. 주변 나라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감이 그분의 목소리에서도 그대로 묻어났거든요.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신 후 얼굴이 굳어진 채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방금 중국 군함이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그분은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현무5 같은 무기를 개발한 이유죠. 도발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받게 될 거예요. 그분의 말에서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과 그에 대한 결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무거운지 느껴졌어요.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강하지 않으면 도전받는다는 그분의 말이 깊이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고 그분은 다행스럽게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 군함이 물러갔다고 하네요.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얼마나 빠르게 고조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날의 대화와 사건을 곱씹으며 한국이 왜 현무5 미사일 같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미사일은 단순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을 지키려는 의지의 상징이죠.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고요. 강하지 않으면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회의에서 나눈 이야기와 그날 본 미사일 시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한국이 개발한 현무5 미사일은 단순한 군사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제 관계와 군사 전략이 단지 무기나 영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요. 한국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결의가 담긴 상징이었죠. 그것은 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자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의지였어요. 한국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했어요. 분단 현실 속에서 북한이라는 끊임없는 위협과 함께 주변에 자리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속에서 한국은 자신을 보호할 강한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고 위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자국을 지키기 위한 그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미사일 개발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선택이 단순히 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강하지 않으면 도전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제 마음에 남았어요. 하지만 현무5는 단순한 방어, 무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들의 결단과 용기는 결코 작지 않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큰 불량배에게 맞서려는 작고 용감한 아이처럼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현무5에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이렇게 강한 무기를 개발했지만 핵무기는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만약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전 세계의 평화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자신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균형을 깨지 않으려는 똑똑한 선택을 한 겁니다. 현무5는 그런 한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무기였어요. 몇 주 후 저는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됐어요. 현무5에 대해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현무5는 단순히 큰 미사일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마을에서 작은 집을 갖고 있는데 이웃들이 계속 당신의 집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움을 원하지 않더라도 집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집을 더 튼튼하게 짓고 보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한국이 현무 파이브를 개발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방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말이죠. 잠시 동안 회의실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곧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도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현무 파이브를 개발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택했죠. 스스로를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해지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길을요. 이건 힘이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염두에 둔 정말 신중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점점 한국의 선택이 단순히 힘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도 차츰 변해갔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한 분이 말했어요. 덕분에 한국의 입장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해가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이 왜 현무 파이브 미사일을 개발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자국을 지킬 만큼 강한 힘을 갖추는 데 집중했지만 핵무기 같은 위험한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건 매우 신중한 선택이었죠. 그들의 결정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가 아니었어요. 현무 파이브 미사일은 한국이 자신을 지키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어요. 요즘은 한 나라의 선택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 미사일을 통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너희를 위협하려는 건 아니야 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현무 파이브 미사일이 단순한 무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평화를 지키려는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현무 파이브 미사일을 만들면서 보여준 그 신중한 태도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이 미사일은 단순히 강한 무기가 아니에요. 한국은 충분히 강력한 방어 수단을 가졌지만 핵무기 같은 건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한국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위협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결심이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현무 파이브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면서도 세계 평화를 향한 그들의 노력을 담은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다른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어요.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보고서를 쓰고 나니까 제가 해낸 일에 대해 조금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강함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강함은 꼭 가장 크고 무서운 무기를 갖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강함일지도 몰라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뭔가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긴장이 풀렸어요. 사람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자꾸만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한 보고서 덕분에 한국에 대해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한국을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내가 잘 설명했을까? 사람들이 내가 말하려는 걸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강하다는 게 단순히 무기의 힘이나 군대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을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평화를 지키는 데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힘이라는 건 단순히 상대를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고 평화를 위해 쓰일 때 더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국제사회를 보는 제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강한 나라가 무조건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죠. 강하다는 게 꼭 큰 무기나 강력한 군사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이 저한테는 정말 멋있게 느껴졌어요. 물론 제가 쓴 보고서 하나로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제 보고서를 보고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면 그걸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한 이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가끔은 저로 인한 아주 작은 변화가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